사회는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국가사회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 없이 사회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 유기체가 동맥경화에 걸리듯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부패하고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문제가 누적되면 변화 욕구가 한꺼번에 표출되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방식으로 급격한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혁명은 그야말로 피부를 도려내는 수술과 같습니다. 인명의 희생을 동반하는 많은 출혈이 따르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혁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속가능 인간학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건국이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5대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승만 대통령 시절 토지개혁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농지개혁이죠. 지금 생각하면 단순히 농지를 유상몰수 유상분배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당시 전체 산업 생산의 90%가 농업이었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획기적이고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농지개혁을 통해 소작농이 사실상 소멸되면서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공업화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하였고 무상분배라는 메리트를 내세워 6.25 당시 남한 농민들에게 선전선동하였지만 농민들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남한 농민들은 북한식 사회주의 토지분배가 개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6.25 전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농지개혁을 꼽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둘째,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근대 이전의 국가는 치산치수만 잘하면 되었지만 근대 산업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류의 신속한 이동과 일일생활권을 위해서 국토의 대동맥과 같은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수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토 개조 사업입니다. 1971년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선진국이었던 일본만 하더라도 최초의 고속도로를 1963년에 건설할 정도로 쉽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기술과 경험은 애초부터 없었고 예산도 없는 데다 국내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당시 국회의원도 앞장서서 반대하였죠. 더구나 1960년대 말에 전국을 덮친 가뭄으로 인해 고속도로 예산을 가뭄 피해 보상을 위한 민생 예산에 돌리라는 여론이 비등하였습니다. 독재자라서였는지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국내외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여 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해냈습니다. 독재자 못지않게 미쳤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던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도 단단히 한 몫을 해냈습니다. 기적적으로 성공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한강의 기적을 알리는 서곡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보험제도 도입입니다. 오늘날처럼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의료보험은 1989년에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지만 최초의 의료보험제도는 놀랍게도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이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하던 최빈국 수준의 대한민국이 기초적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60년대에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발의한 의료보험제도는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77년에 직장인 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1989년 7월 드디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된 데는 가난한 시절부터 각고의 노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선각자들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넷째, 금융실명제 도입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후진국 금융의 고질적인 관행인 비자금, 뇌물, 탈세, 재산은닉 등 병폐를 단숨에 끊어버린 쾌거였습니다. 기득권층의 저항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준비하여 전광석화처럼 실시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우리나라 금융이 선진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IT 및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작정하고 그야말로 구군을 걸고 IT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산업화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후진국형 개발이었지만 IT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산업이기에 그 어느 국가도 선점하지 못한 산업이므로 민족의 저력을 모아 선도하는 국가가 되자는 슬로건을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IT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이면에는 IT와 영상을 콘텐츠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K-팝과 K-컬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외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문화 개방까지 밀어붙여 문화강국으로서의 자신감을 토대로 지식산업시대의 문화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데는
이처럼 고비마다 중요한 혁신의 아이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도자의 결단과 앞서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진통을 겪으며 탄생하고 어렵사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혁신의 선도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시대를 이끌어가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가는 혁신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